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현장 본색, 오늘도 헌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가 이제 앞으로 19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박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되겠는데요. 이 하루 앞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시간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순간, 헌재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어제보다 정말 많은 경찰 경력이 배치가 돼서 일일이 이 사람들의 신분증을 검사해서 지금 헌재 이 주변에 출입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도 제 기자증을 보여주면서 안국역에서 이쪽으로 안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안국역 주변,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수은회관 쪽에는 지금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군가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고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안국역에 가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오늘 탄핵 각하의 축제의 장이다, 파티가 열렸다, 축제를 즐기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기 계신 분들은 탄핵 각하나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축제의 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좀 더 많이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 헌법재판소 주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주변 어떤 게 어제랑 좀 달라졌고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쪽으로 이제 헌재 본관입니다. 건물인데요. 재판관들이 이 정문을 통해서 아침마다 출근을 했죠. 오늘도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한 재판관들이 출근을 해서 또 평의를 진행하면서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이 주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차량과 언론사 차량이 이곳에 빼곡히 자리를 잡고 주차를 하고 있고요. 연합뉴스 TV도 보이고요, MBC TV 그리고 KBS 이 차량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스튜디오, 야외 스튜디오가 지금 제작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헌재를 배경으로 해서 아마 방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원래 이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이 이쪽 길을 따라서 출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걸었던 이 길을 따라서 차를 타고 오든가 아니면은 걸어서 대심판정까지 들어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쪽도 원래는 이쪽에 주차장인데 방송사 차량이 정말 많이 주차가 돼 있군요. YTN도 보이고요, 채널A, CBS 차량도 보입니다. 자, 지금 방송사 관련 기자들 그리고 관련 직원들이 자리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최종 선고 전에 국회 측 대리인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뭔가 한마디씩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입구 쪽에 지금 카메라 위치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다리 그리고 카메라 트라이포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놓여져 있죠. 내일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도, 외신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죠. 3월 10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전국에,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눈이
아마 이 헌재 대심판정으로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재판이 진행되는, 내일 선고가 내려질 그 대심판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방청권을 배부하기도 했었는데요.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자추첨으로 방청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이 있을 대심판정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안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우선 이 입구까지만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 측 그리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저 앞에 잠깐 서서 이 카메라에 좀 얼굴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다음에, 자, 이쪽으로 이게 걸어서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아마 여기가 될지 아니면 저 중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곳에 서서 소감을 기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취재진들이 오늘 일찍부터 와서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마이TV 취재진들도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이곳에 자리를 맡고, 그리고 최상의 생중계 생방송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촛불 집회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있게 되는 이 11시 헌재 심판, 여러분들은 오마이TV 통해서 보실 거죠? 네, 보신다고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유튜브로 우리 오마이TV로 함께 보자, 이렇게 홍보도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자, 보면은 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방송사의 부스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YTN 모습도 보이고요. 저 옆에 또 다른 방송사가 자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시간대마다 언론사들이 헌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모든 방송사가 이곳에 다 온다고 봐야겠죠? 제 왼쪽에 보이는 MBC 부스도 보이고요. 자, 저기는 어느 방송사인가요? 네, 저기도 지금 리포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헌재 정문입니다. 매일 재판관들이 이쪽을 통해서 출근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네, 이 문을 통해서 오늘도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출근해서 열심히 내일 선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 박정호의 현장 본색은 헌법재판소 돌아보기부터 헌재 올레, 이렇게 할까요? 헌재 올레부터 저희가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 여기도 JTBC 자리가 또 마련돼 있고, 여기저기 방송사들의 자리맡기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주변이 다 취재진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알자지라 방송 서울지국에서도 내일 여기서 방송을 하네요. 네, 알자지라 방송 서울지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용한다라는 이 알림 문서를 붙여놨습니다. 자, 제가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정교진 기자 열심히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자리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바로 오마이TV의 내일 생방송을 하게 될 그 테이블입니다. 자, 다른 방송사보다는 약간 좀 작은 느낌이 좀 드네요. SBS랑 비교해 보니까 많이 작네요. 작고 저희는 천막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비는 안 오겠죠? 네, 비가 안 오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앉아서 내일 아침 8시부터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장윤선 국장과 그리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8시부터 마이크를 잡고 생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정미 통합진보당 의원 그리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함께 자리를 해서 이 헌재 선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재 이 판결 이후 우리 전국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어떤 걸 예상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뭐 자리 괜찮나요?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천막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헌재를 배경으로 내일 저희가 생생한 현장 그리고 알찬 분석 오마이TV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좀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많이 안 춥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여기서 오마이TV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내려가 보죠. 보시면은 방송사 차량들이 많이 또 주차가 돼 있어요. 이제 하루 남겨둔 상황, 19시간도 안 남은 탄핵 선고 시점까지 19시간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요. 점점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탄핵 선고 D-1 오마이TV 박정호의 현장 본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저희가 이 헌법재판소 둘레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헌재 올레. 자, 이렇게 헌재 안쪽을 저희가 생생하게 보여드렸고요. 이젠 저희가 헌재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바깥 분위기는 어떤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고요. 여기 보니까 다른 방송사들도 이렇게 단을 세워서 무대를 만들고 있네요. 야외 스튜디오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MBN 모습, 그 옆에 TV조선도 만들어 놨군요. 저는 그래도 오마이TV 자리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예, 제일 아담하고 예쁘고, 네, 그리고 방송 내용도 알찰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마이TV를 통해서 내일 탄핵 선고 특별방송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8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바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들 많이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헌재 앞에 제가 나왔는데요. 어제보다 확실히 경찰 경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비가 삼엄해졌고요. 기자증이 없으면은 이 앞에도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태극기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탄핵 반대 시민의 모습도 보이고요. 성족이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네요. 태극기로 옷을 만드셔가지고 들고 계신 여성분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노란색 리본을 달고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이 탄핵 반대, 탄핵 인용 두 입장을 가진 두 시민이 각각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1인 시위 그리고 기자회견 이런 게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헌재 앞에 많이 소란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저쪽은 지금 차량 이동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경찰 버스가 이쪽 입구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버스도 이 길가에 쭉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헌재 담장 쪽으로 접근하는 시민들을 막기 위해서 다 이 경계를 펼치고 있는 경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경찰 버스 양 옆으로 지금 서 있고요. 차량이 들어오는 곳도
지금 막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마이크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마이 TV 더 좋은 장비, 더 생생한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살 수 있게 많은 성원과 응원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들리시죠? 이 소리. 제가 오늘 저도 지금 뭐 군대에서 전역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오늘 참 많은 군가를 다채롭게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보시죠. 예.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성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지금 탕기국 집회 지금 함성 소리 들리시죠? 아까 오후 한두 시부터 이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요 집회 준비가 됐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곳도 지금 차량이 갈 수 없게 경찰 버스가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지금 단상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단상에 올라갔네요. 자, 저희가 저쪽으로 한번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이 자주 보니까 좋지 않냐라는 말에 환호성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봐야 돼요? 아이고. 자, 여러분 어떻게 내일 잘 될 것 같습니까? 김진태 의원의 발언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헌법재판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죠? 재판 막 거두르고 변호인단이 신청한 거 제대로 안 받아주고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그랬는데 내일 각 하나 기각자 내주면 다 용서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려고 그렇게 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여기 주무신 분들도 계세요? 앞에 주무셨어요? 그래도 너무 춥고 그래서 정말 그 건강 좀 꼭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운전의 시간까지는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부터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내일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연구를 해봤더니 당연히 잘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뒤에 들립니까? 네. 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이 양반이 이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더불어당에서 탈당을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어제 벌써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문재인이 도저히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을 하면 혁명밖에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김종인이라는 분이 온두리 같은 분인데 저보다도 정치는 훨씬 고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수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냐? 검찰이 엊그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저 특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정말 도대체 뭐 한 거냐고. 무조건 대통령 뇌물죄로 등에 엮어보려고 그 막나니 짓을 하다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진짜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박영수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특검을 박영수를 구속하라! 박영수를 구속하라! 특검을 여러분, 이 특검 하는 짓 보면 이미 우리 정권 다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막나니 짓을 했는데 뭐 제대로 나온 것도 없고 이재용을 뇌물 공여로 했는데 대통령은 정작 그 검찰에서는 뇌물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제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헛짓한 겁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아까 이유가 세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 배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무기가 엊그저께 미국에서 들여와서 지금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시죠? 이거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조기를 들고 나온다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자동으로 와서 싸워주려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국기를 들고 나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사드 1조 원 이상 몇 조 원의 돈이 드는데 그거를 우리 보고 예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미국이 자기들 돈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그거 가지고 반대하는 거 아시죠?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를 엄청 괴롭히고 있는 거 아시죠? 중국의 관광객을 대한민국에 못 오게 하는 거 아시죠? 이게 대국에서 한 짓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국은 큰 레이더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까지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오는 사드는 북한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맞춰서 떨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중국에 보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중국에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야당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야당은 강성하라! 야당은 강성하라! 사드를 배치하라! 배치하라! 자, 이제 왜 탄핵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안보안연이 되느냐? 이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사드 무기가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문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반대하죠? 나중에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하죠? 이미 대통령 다 된 것처럼 그러고 있죠? 자, 보세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뭐 사드는 갖다 놨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내일 우리 대통령을 탄핵한다 그러면 이거 사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지켜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없으면 그러면 2달 뒤에 차기 정부가 넘어올 때까지 사드는 그러면 다시 택배로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국정이 발전되지 않고 제대로 국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탄핵은 기각이나 각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탄핵 각하! 탄핵 기각! 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이유가 됩니까? 첫째, 김종인. 둘째, 검찰에서 뇌물죄 안 된다. 셋째, 사드 배치. 이거 말 됩니까? 이제 그래서 내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 사실이 파악하거나 기각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국회에 산다라! 국회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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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해산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백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그래도 좋습니다. 나머지 299명 꼭 데리고 다 같이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기가 작동이 됐을 때 그렇다면은 엉터리없는 탄핵 소추를 가지고 이 법단과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 국회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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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내일은 결국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네! 자, 이제 정말 딱 하루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룻밤 동안 여러분들 꿈 잘 꾸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볼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퍼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좀 들어봤는데요. 자기가 백수가 돼도 좋으니까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국회는 해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의 탈당과 그리고 사드 배치 뭐 이런 것들을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이었는데요.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경찰이 뭐 이중으로 지금 차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경찰 차벽 안쪽에 또 차가 또 있고요. 폴리스 라인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경찰 경력들도 배치가 돼 있고요. 제가 아까 확인한 바로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계속 시간에 맞춰서 교대를 하면서 이곳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노래가 나오네요. 네. 자, 보시면 뭐 경찰 방패나 그리고 안에 입는 장구리도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경찰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로에는 이제 차가 지금 다니고 있긴 한데요. 앞쪽에 이렇게 또 경찰 경력들과 경찰 버스가 이 도로 위에 다 지금 서 있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시민들이 혹시나 이쪽 또 헌재 앞까지 행진하거나 돌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상황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경찰이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저희가 취재진이라서 얘기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자인데요. 예. 예. 두 명이요, 저희. 자, 이렇게 삼엄하게 검문 검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헌재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선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자, 군가와 그리고 가요와 또 자유발언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탄핵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곳곳에 1인 시위를 하는 이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도 태극기 위에 꼽아놓고 있습니다. 자, 앞에 계신 이 남성은 머리에 태극기를 꽂고 있네요. 자, 이렇게 뭐 간격을 맞춰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이 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이 나와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저희 오마이TV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헌재 앞 상황 그리고 안국역 주변의 모습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도 피켓을 들고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헌재 인용,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또 피켓을 든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 가운데 경찰이 서서 혹시 모를 충돌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충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가운데에 서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시민과 그리고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시민의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헌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마이크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와 군가 소리, 가요 소리 이런 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스피커를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탄핵 반대 시민들의 집회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좀 소란스러운 그런 모습인데요. 다행히 저희가 우려했던 헌재 앞에 뭔가 기자회견, 집회 이런 거는 지금 원천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기자회견 예정됐던 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집회는 이곳에서 지금 할 수 없게 그렇게 막아놓은 그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양 도로 양 끝을 이렇게 경찰차로 막아놓은 상황 저희가 보면서 경찰이 헌재 앞까지 이런 시민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있다, 막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이쪽 그 태극기 들고 있는 시민들과 그리고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헌재의 탄핵을 요구하는 네, 시민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하라, 기각하면 파국이다. 대학생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찰이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네,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 양쪽에 서 있는 시민들이 충돌하지 않게 경찰이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마 이런 상황이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 늦게까지 헌재 앞에서 이런 1인 시위 그리고 경찰의 삼엄한 경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이 헌재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계 단계가 최고 단계로 올라가서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또 신분증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리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헌재 안에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군가 소리가 이곳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군가를 계속 틀어놓으면서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는 탄핵 반대 시민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0월 29일 오마이TV가 그 현장을 생중계했었는데요. 첫 촛불 집회, 저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2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자진 퇴진을 요구했던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한데요. 참 밤을 새워가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 목소리를 오마이TV가 생생하게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19차까지 촛불 집회가 진행됐고 이번 주 토요일에 20차 범국민행동 20번째 촛불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1차부터 19차까지 촛불 현장을 지켰던 오마이TV, 내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도 생중계를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 이 정치권 인사들과 그리고 저희 기자들이 함께 분석을 하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그 현장도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오마이TV 카메라가 헌재 안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선고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1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 생생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촛불 현장을 계속 지켰던 오마이TV를 통해서 내일 선고 그 모습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마이TV가 여러분과 함께 그 현장을 지키겠고요. 그리고 뭐 카톡이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서 또 소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카톡, 페이스톡, 영상통화 이것으로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저희 방송이 시작되면 저희 오마이TV 335 카톡 친구 추가하셔서 저희에게 페이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헌재 심판 결과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 헌재 앞에 있으니까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네요. 이제 18시간여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헌재 재판관들 지금 다 마음속으로는 지금 판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내일 아침에 판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제 2시간 반 동안 평의를 거치면서 선고 기일을 발표한 건 재판관 8명 각각의 마음속에는 어떤 입장을 내야겠다라고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 8명의 입장이 어떻게 모아질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정말 오늘 박범계 의원이 저희 팟짱에 출연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8대 0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정말 저 앞에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안국역 앞 상황처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있을까요? 이제 18시간여 뒤면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촛불 전국이 이끌어온 이 탄핵, 이 특검 수사와 함께 맞물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요. 헌재에서도 정말 열심히 17차 변론까지 진행하면서 증인 25명을 신문하면서 열심히 심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바른정당 의원들은 탄핵 기각이 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해놓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내일 결과에 따라서 이 전국 자체가 정말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게 되겠죠. 아마 60일 내에 이 조기 대선이 실시가 돼 있으니까 5월 9일이 유력한 날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월 9일에 실시하게 된다면 그 전주 이 연휴 동안 사람들이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사전 투표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4월 26일에 조기 대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조기 대선 날짜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날짜를 선택하게 될지 이것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물론 탄핵 인용될 시입니다. 4월 26일이 돼야 조금 더 많은 시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60일 안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9일 그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벚꽃 대선 5월이면은 벚꽃 대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장미 대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또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요. 어쨌든 12월까지 가지 않고 5월 9일 안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시에는 12월 20일에 예정대로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죠. 검찰, 언론 이런 것들을 손봐줘야 된다는 식의 바꿔야 된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한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그런 주장을 펼쳤던 언론사나 아니면은 다른 검찰이나 이런 단체에 대한 탄압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추정을 좀 해보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박근혜 정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그런 추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루 뒤면은 저희가
8시간, 19시간 정도 뒤면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정미 재판관이 이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결정문을 쭉 읽어 내려갈 것으로 좀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것을 인용할지, 그러니까 파면할지 아니면 기각이나 각하할지 마지막에 밝혀야 될 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는 탄핵 사유가 뭐 3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5, 6분 정도 걸쳐서 선고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국회에서 제출한 것은 13가지입니다. 헌재가 5가지로 좀 줄여가지고 판단하긴 했지만 길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지금 헌재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소수 의견도 다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이런 것도 다 얘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1시간 또 길어지면 1시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이 상황을 헌재가 생중계를 통해서 오마이 TV 그리고 각 방송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은 뭔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하겠다라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소수 의견도 다 밝혀야 된다는 그런 법에 따른 얘기도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전국 이후에, 탄핵 선고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이 화합이나 통합 이론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나라가 이 탄핵 전국 관련해서 양분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여론조사 발표도 보셨죠? 70% 넘는 우리 시민들께서 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5대5가 아니라 8대2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탄핵 이 가결이 국회에서 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80% 주변으로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목소리, 여론이 형성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탄핵 인용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몇 대 몇으로 탄핵이 인용될지, 아니면은 뭐 각하나 기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소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파면이 되고요. 청와대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짐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이 헌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청와대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강제 퇴거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불복한다고 청와대에 계속 머물러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경호를 제외한 여러 가지 비서나 사무실 지원, 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삼성동 집으로 우선은 가서 거기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다른 곳으로 지금 탄핵 인용을 대비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선은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향후 어떻게 할지 거기서 판단하게 되겠죠. 네, 그 이후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를 할지, 대면 조사를 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마이 TV는 내일 아침 8시부터 현장을 지킵니다.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 방송을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내일 저녁에 촛불 집회가 있죠. 우리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이 탄핵 인용을 축하하게 될지, 아니면 탄핵 기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게 될지, 그것은 내일 11시 시작되는 선고, 한 12시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진운동 측에서는 내일 9시 이곳에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다음에 이곳에 머물면서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물론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군가를 틀고 애국가를 틀면서 성조기와 태극기와 함께 탄핵 반대를 외치겠죠. 어쨌든 이 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과 탄핵 인용을 외치는 시민들이 내일 이후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박용수 특검집 앞에 가서 야구 방망이 들고
이 위협을 하는 그런 모습, 이정미 재판관을 향해서 뭔가 위협을 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계속 볼 수가 있었는데요. 탄핵 인용 이후에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완벽한 대처, 공권력의 엄중한 사용,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진짜 곰곰이 진지하게 고민해서요, 안전한 우리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오마이 TV 박종호의 현장 본색, 저희가 헌재 앞에서 오늘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저희 오마이 TV 특별 생방송으로 또 함께 할 텐데요. 오마이 TV 처음부터 끝까지 촛불 집회 지키면서 현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탄핵 선고 방송 여러분들 오마이 TV를 통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인들과 여러 관계자들, 저희 기자들이 이 현장을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이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8시부터 그리고 밤 촛불 집회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어서 오연후의 대선 열차까지 오마이 TV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마이 TV 채널 고정 본방사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박종호의 현장 본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오마이 TV 박종호입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